여러분, 그림이나 글씨를 집안에 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풍수에서는 이를 번영운, 행복운, 재물운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제대로 걸려져 있는 그림 한 점, 글씨 한 점은 집안의 다른 무엇보다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현대 심리학에서도 좋은 그림이나 글씨 한 점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예방해주고 또 일정한 동기부여를 해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분명 글씨나 그림은 현대이든 과거이든 우리에게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걸려있지 못한 것, 그리고 잘못된 그림이나 글씨는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도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이러한 상태로 걸려져 있는 그림이나 글씨가 있다면 당장 옮기시도록 하세요.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었으며 또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근심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글씨는 우선 절대 어두운 공간에는 걸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햇살이 너무 강한 곳에 걸려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곳이 풍수적으로 길한 곳이라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이나 글씨를 걸면 최소한 그 주변에 그 작품의 크기만큼, 아니 약 2배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게 되니 제대로 그 작품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림을 보며 글씨를 보며 안정적인 느낌과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작품들은 무조건 눈높이 정도의 높이에 걸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현대미술관의 작품 전시의 원칙이 바로 눈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풍수학과도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습기가 많은 곳이나 또 열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네, 이는 그 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많으며 이 훼손된 작품들을 보게 되면 절대 그 어떤 이득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화장실이나 주방 화구근처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향 역시 무관하지 않으니 북쪽으로 물과 관계된 그림이 걸려 있어서 좋을 이유가 잘 없으며, 그리고 또한 남쪽으로 햇살과 태양, 해변의 그림이 걸려 있어서 좋을 이유가 거의 없으며, 그리고 또한 동쪽으로 나무와 숲과 관계된 그림이 걸려 있어서 좋을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집안의 구조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한 번은 꼭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알려드리는 이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그 그림이나 글씨는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 큰 해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런 액자들은 있는 듯 많은 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글씨가 사람의 인식에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현관에서 들어와서 너무 그림만 눈에 확 들어온다든가 또 거실에 앉아서 그림이나 글씨에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무의식을 이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것은 억지로 때를 쓴다고 생겨나지도 않으며 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네, 자연스러움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고 그림이나 글씨를 걸도록 해야겠죠. 여러분, 절대 좁은 곳에 억지로 복잡하게 그림이나 글씨를 두는 일 없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운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림이나 글씨가 걸리는 곳 주변은 충분한 여백이 있도록 해두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액자의 틀에 금이 간 것은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액자의 틀이나 그림의 유리가 훼손되거나 또 이곳에 먼지가 쌓여 있다는 것은 우리 집은 재물운이나 번영운, 행복운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분명 먼지가 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유리나 틀에 금이 갔다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풍수 소품이라면 집안에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정에 물그림을 걸어두셨다는 것, 또한 가훈을 벽에 걸어두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재물운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든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과 행복을 간절하게 원하셨기에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든 정성이 없고 노력이 없는 간절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네, 오히려 이런 더러움은 재물운과 행복운, 번영운을 비웃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은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항상 깨끗이 닦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혼란스럽거나 중심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바로 무의식입니다.
네, 우리 간혹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는 그 그림이 또 그 글씨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는 것이고, 이리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삐뚤어져 있다든가 그림이나 글씨를 볼 때마다 뭐 저런 걸 걸어둬서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이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 네,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불균형과 갈등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편안한 그림이 아니면 걸지 마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좋은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분은 안정과 번영, 행복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위치에 맞지 않게 액자를 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은 현관에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그 장소에서부터 걸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서도 TV 위라든가 작은 테이블 위에는 놓여져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눈높이 이상에 걸려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또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할까요? 네, 이는 여러분의 간절함이나 또 소망, 소원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올려다볼 수 있는 곳에 걸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려다본다, 또 올려다본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네, 내려다본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루신 것들이고, 그리고 올려다본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이루지 못했기에 간절히 원하는 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너무 높이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는 거의 이루어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의 무의식이 인식을 해버리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미를 모르는 글씨나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글씨를 집안에 두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바로 그것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족 모두가 말이에요. 여러분, 의미를 모르는 그림이나 글씨는 무조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이고 그림이다 라는 인식밖에 여러분에게 심어지지 않습니다. 하여 누구는 해바라기 그림, 또 물그림을 백날 집안에 걸어두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라는 말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간절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이 그림이나 글씨를 걸어두는 것은 바로 간절함이니 당연히 가족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가족 모두의 간절함,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림이나 글씨를 집안에 거는 원칙과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네, 풍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염원이며 또 그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방법과 수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